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필립스 곡선 이론을 먼저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11장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그 목차 정리되어 있는 부분 좀 보세요. 11장에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 정책의 여러 문제인데 목차 정리된 부분에 그 필립스 곡선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인데 거기 자연실업률 가설에 밑줄 긋고 자연실업률 가설은 통화주의의 자연실업률 가설이 있고요. 세고전학파의 자연실업률 가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연실업률로 결국은 돌아온다는 건데 경제가 어떤 기대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적 기대는 통화주의자, 함적 기대는 세고전학파. 그래서 자연실업률 가설이 있고 거기 함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에 함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1.3에 NC라고 써놓고 세고전학파 이론, 그 다음에 1.4에 기억효과와 필립스 곡선에 NK라고 써놓고 세케인작파. 거기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준칙과 재량 문제가 나오는데요. 2.1과 2.2는 세고전학파입니다. 11장에 지금 목차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거기 2.1과 2.2는 세고전학파고요. 그 다음에 2.3은 준칙주의에 대한 반론, 세케인작파입니다. NK, 세케인작파. 그리고 화폐금융정책의 운영체계와 파급경로에서 중요한 것은 그 3.6의 화폐금융정책의 파급경로. 화폐금융정책의 파급경로. 자, 하나씩 할 텐데요. 올해 외교원에서는 그 2번에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것이 나왔어요. 필립스 곡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 다 했을 거예요. 398페이지 좀 보시면 398페이지 그림 11-2 보면 AS가 왼쪽에는 우상향하고 AS는 오른쪽에는 수직인데 우상향하는 AS에다 각각 동그라미, 수직의 AS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보시면 AS가 우상향하면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하세요. 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뭐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산출량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 산출량 증가에다가 고용 증가 써나요? 고용 증가, 실업 감소. 그러니까 AS가 우상향할 때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아래쪽을 화살표하고 AS가 우상향하면 그 옆에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가 도출된다. 그리고 수직의 AS는요. 총 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늘었어. 화살표. 총 수요가 늘면 물가만 상승하고 산출량은 변화가 없죠. 그 산출량 불변, 그리고 고용규모 불변, 실업률 불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변화가 없으니까 필립스 곡선도 수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AS와 동전의 뒷면은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다. 두 번째 수직의 AS와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다. 401페이지 가시면 인플레이션 기대와 필립스 곡선. 자, 인플레이션 기대를 도입한 필립스 곡선이 있는데 이게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입니다.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 그 프리드만과 펠프스 밑줄 긋고요. 두 사람은 이제 그 쭉 이제 명목 임금과 뭐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초과원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는데요.
그거는 큰 의미 없고 다 뒤에서 도출을 하나씩 할 거고요. 401페이지 우측단에 보면 자연 실업률 가설이 있고 자연 실업률이 있는데 자연 실업률 밑줄. 자연 실업률. 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연 실업률의 정의. 잠재적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잠재적 산출량이 뭐예요? 완전공역 수준의 산출량이죠. 두 번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률.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자연 실업의 종류입니다. 구조적 마찰적 실업. 이게 자연 실업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의 뭐와 대응되는 총공급 곡선의 잠재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완전공급 수준에 대응되는 실업률. 두 번째는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실업률. 그런 실업의 종류는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대기적 실업 이런 것들이 있다. 그 402페이지 그림 11-3 거기다 별표를 하고 일단 필립스 커브가 그 PC1, PC0 옆에다가 단기 필립스 커브 그 다음에 PCL 수직의 점선에다가 장기 필립스 커브 단기 필립스와 장기 필립스 곡선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느냐 자, 그 위에다가 그 빈 공간에다가 도출 과정을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도출 과정을 나중에 문제를 보면 뭐 몇 가지로 또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커브 누가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만들어낸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 이 도출은 첫 번째는 먼저 총 공급 곡선하고 두 번째는 오쿤의 법칙을 가지고 도출한다. 총 공급 곡선은 루카스 공급 곡선입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 다 수직 암기하고 있죠? y equal y 스타 플러스 개모 p 마이너스 p expectation. 그런데 이 p 대신에 파이를 써도 무방하다. 파이를 써도 무방해. 그래서 그냥 요 파이 y 평면에 루카스 공곡선을 그리기도 해요. 파이 y 평면에. 그런데 이 오쿤의 법칙이 요겁니다. y 스타 각각 y 스타 마이너스 y. 이 산출량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이거는 실제 실업률이고요. 요 내처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 그래서 이건 자연 실업률이야. 요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야. 이게 실업률이기 때문에 비율이죠. 그래서 산출량의 변화율과 어울려. 그런데 요 실업률이 증가하면 A는 0보다 큰 상수값인데요. 실업률이 증가하면 요 산출량은 떨어져야 돼. 그래야 양변 다 올라가죠. 응? 요 실업과 산출량 간의 역의 상관관계. 뭐라고요? 오큰의 법칙은 뭐와 뭐의 상관관계? 실업과 요 GDP, 요 산출량 간의 정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역의 상관관계. 요것과 요거의 역의 상관관계가 오쿤의 법칙입니다. 이건 실증 분석이에요. 실증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산출량이 줄더라. 이게 나라마다 그 규모는 다르지만 역으로 움직이더라. 이게 오쿤의 법칙이야. 요식 하나 하고요. 요거하고 연립시키기 위해서 자, 요거를 좀 변형을 좀 해볼 텐데요.
요 y 스타는 우변에 놔두고 y를 좌변으로 보내면 y 스타 마이너스 y가 되고 요거는 좌변으로 보내야 되니까요. 요거를 지금 여기로 보냈어. 얘는 전부 다 여기로 보내.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붙겠죠. 마이너스 게머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만 써도 되지만 요거를 여기를 비율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도 비율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평축에 분모에다가 y 스타를 집어넣어주면 요것도 인플레이션율 변화율, 여기도 산출량 변화율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오쿤의 법칙에서 요거하고 같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버리면 바로 필립스 커브가 나와버려요. 자, 요거 1식, 요거 2식 이렇게 해서 물론 요 개머 값은 0보다 큰 상수값입니다. 똑같아요. A 값도 0보다 큰 상수값이고 자, 1, 2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1식과 2식을 연립을 하면 1식은 마이너스 게머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이고 2식은 A U 마이너스 UN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여기다 마이너스 게머분의 A U 마이너스 UNR 최종적으로 파이 익스펙테이션 우변으로 보내면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그리고 A도 0보다 큰 값이고 게머도 0보다 큰 값인데 다른 변수를 하나 H라고 하죠. H U 마이너스 UNR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걸 H로 쓰고 어떤 책에는 뭐 알파로 쓰고 어떤 책에는 뭐 베타로 쓰고 지 맘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H 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H 값은 요거 게머분의 A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값인데 0보다 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곡선이다. 어떤 평면이죠? 요 파이 U 평면에 H가 0보다 큰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값인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우하향하는 뭐가 도출될까요? 필립스가 도출되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요 인플레 기대가 들어있는 요 기대가 첨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립스 곡선이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중간에 점선을 하나 표시해서 이게 자연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자, 한번 보세요. 최초의 이 자연실업률 수준의 한 점에서 실업률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죠?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라면 인플레는 기대 인플레와 같죠. 그래서 최초 상태의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가 같은 상태에서 최초의 요 A점에서 출발한다고 해봐요. 이제 요게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R인데 요 식에서 뭐가 변하면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뭐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실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얘는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자연실업률보다 떨어져 줘야 좌우변이 이퀄이 되겠죠. 얘가 올라가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떨어져 줘야 이퀄이 된다고. 이런 점이
새로운 곡선상의 한 점이다. 또 주어진 어떤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태에서 실제 인플레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올라가야 좌우변이 성립한다. 얘가 어떻게 되면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야 또 다른 균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필립스 커브인데 어떤 필립스 커브냐면 쇼틀런 필립스 커브다. 왜 쇼틀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잡아놨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을 썼을 때 단기에 인플레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유동성 효과 할 때 그 단기 상황. 인플레 기대가 변하지 않는 단기 상황에서. 그래서 우하향의 필립스 커브는 단기 필립스 커브인데 최초의 기대가 어디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대가 파이 제로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필립스 커브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장기에는 어떻게 되냐?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U 마이너스 UNR인데 장기에는 요 실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요. 요 실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기대 인플레도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아야 양자가 이런 현상을 보이겠죠. 다시 말하면 최초의 상태에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얘가 이렇다면 실제 인플레 증가는 반드시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수직의 필립스 커브를 가져온다. 물론 떨어져도 마찬가지죠. 이게 필립스 커브인데 롱런 필립스 커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CL 하첨자를 정원찬자는 쓰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단기 총공곡선을 SRAS 이렇게 썼던 것처럼 여기도 SRPC, LRPC 뭐 이렇게 써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필립스 커브가 이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때 다 도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공급측 충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공급측 충격 세타 값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측 충격이 발생하면 요 세타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급 측에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공급 측에 유리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이런 식의 공급 측 충격을 여기다 필립스 커브에다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실업률 이제 가설을 볼 텐데요. 거기 11-4 거기 자연 실업률 가설 그걸 좀 체크하세요. 세 가지 이론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할게요. 두 번째, 이 통화주의의 필립스 커브 이론 이렇게 해서 통화주의 필립스 커브 이론은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이걸 자연 실업률 가설 단계는 확실하게 이제 이론으로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책에는 또 자연 실업률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요 파이 U 평면에 중간쯤에 뭘 표시를 하고 요 자연 실업률 수준을 표시하고
단기 필립스는 우하향에 SPC. 어디에 기대가 잡혀 있어? 처음에 파이 제로에 잡혀 있어. 파이 제로. 최초의 A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총 수요를 늘리고 물가를 일부는 희생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한다 하자. 이게 이제 총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죠. 총 수요 확장 정책입니다. 총 수요 확장 정책이다. 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런 정책을 썼다. 단기죠. 단기. 예상치 못한 단기에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기대는 어디 잡혀 있다고? 여기요. 기대는 어디 잡혀 있어? 파이 제로 expectation. 기대는 파이 제로 expectation에 잡혀 있어. 이 상태에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점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1으로 올라가지만 기대는 잡혀 있기 때문에 곡선 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감소하고 언제 단기에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걸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균형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곡선 상의 이동은 movement along the curve, mov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업률을 단기에 낮출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고용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고 이게 단기에 산출량으로 연결될 거니까 유효한 정책이다. 언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은 어디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효해? 실업률을 줄이는데, 산출량을 늘리는데 유효하다. 통화주의는 기대가 어떤 기대라고요? 어떤 기대? 적응적 기대. 그래서 적응적 기대는 미래 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과거 물가의 가중 평균치에 의해서 미래 물가를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과거 물가들의 가중 평균치. 그런데 그 가중 평균이 가장 가까운 과거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는 그런 가중 평균에 의해서 미래 물가를 정하는 게 적응적 기대인데, 적응적 기대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지만 장기에서는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상태를 장기라고 그래. 그래서 장기에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같습니다. 적응적 기대는 함적 기대와는 달리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어요. 물가 예측 과정에서. 그런데 그 예측 오차가 없는 상태를 장기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기대치와 실제치 같다면 한번 보세요. 얘와 얘가 같아. 그럼 실업률 어디서 결정돼야 돼? 자연 실업률과 같도록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물가가 파이 1을 상승한 것을 알면 장기에는 기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SPC 1으로 파이 1 expectation으로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최초의 자연 실업률 수로 돌아온다라는 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그래서 장기에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 다시 복귀한다. 이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깜짝 쇼를 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낮출 수 있지만 다시 요걸 알아차리는 즉시 원래로 돌아가 버린다. 결국 자연 실업률 가설은 예상치 못한 확장 정책, 다시 표현하면 재량 정책. 정부가 각각의 경기 수준에서 재량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실질 변수에 실업률이라는 실질 변수,
산출량이라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고 명목 변수인 물가만 상승시킨다. 이게 자연실험률 가설입니다. 이런 정책을 깜짝 쇼를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났다가 없어지거나 아니요. 아예 그냥 전혀 뭐에도 영향을 못 주고 실업에도 단기에도 영향을 못 주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확장적인 정책을 자꾸 쓰면 민간이 이걸 이제 예측한다는 거예요. 아, 또 깜짝 쇼구나. 따라서 여기서 이 구간은 뭐라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단기 효과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통화주의의 자연실험률 가설에 이렇게 쓰면 반드시 시사점을 얘기를 해야 되고 방금 같은 시사점. 정부의 재량적 정책 개입 무력하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당연히 새 케인즈의 주장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즉시 여기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즉시 돌아와. 그래서 장기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랬지만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는 게 새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여기로 못 돌아와. 여기에 기대가 반영이 되면 즉시 돌아온다는 게 여기로 돌아온다는 게 지금 자연실험률 가설인 반면에 새 케인즈 학파는 가격 변수의 경직성, 임금 경직성, 임금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즉시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자연실험률 가설의 비판, 자연실험률 가설에 대한 반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새 케인즈 학파를 보면 기억 효과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째가 이 새 고전학파의 필립스 커브 이론인데 그 새 고전학파의 필립스 커브 이론을 계속 강조해서 나올 거다 또 나왔잖아요. 또 나오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손실함수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손실함수도 똑같은 손실함수를 가지고 나왔죠. 3번 네, 새 고전학파의 필립스 곡선 이론, 새 고전학파의 필립스 곡선 NCPC 하면 이상하니까 필립스 곡선 이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ainless disinflation policy. 이게 뭐예요?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disinflation.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파이 뭐 평면에요? U 평면에 중간에 자연실험률 수준을 표시를 하고 요 UN 자연실험률 수준을 표시하고 최초의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 파이 제로야. 여기서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가 있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예컨대 한 10%대. 여기가 SPC, 단기 필립스 곡선이에요.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 파이 제로는 뭐죠? 10%. 그래서 인플레 기대가 10%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물가를 낮추려고 그래. 물가 저감 정책을 썼어요. 물가를 낮추려면 총수요로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긴축 정책을 쓴다. 긴축 정책을 통화를 줄이는 게 긴축이고요. 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고통이 없다는 것은 실업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실업의 고통이 없으려면 이 정부 정책은
먼저 사전에 공표가 돼야 되고, 정책이 사전에 공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요, 이 공표된 정부 정책을 민간이 뭐 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이 신뢰하는 민간은 함적 기대를 하는 민간이어야 되고,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 이 물가 변화에 의해서 시장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청산이 돼야 되고, 즉각적인 시장 청산이 돼야 되고, 이런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 정책은 사전에 정부가 정책을 쓰기 전에 깜짝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함적 기대의 민간이 이걸 전적으로 신뢰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즉각적인 시장 청산이 이렇게, 이런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의 기본 전제 혹은 조건하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정부가 목표를 예컨대 파이원 5%로 정해서 긴축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면 민간의 기대가 즉시 아래로 떨어져줘서 이렇게 SPC1으로 파이1 expectation 기대가 즉시 민간이 신뢰하니까요. 즉시 아래로 떨어져서도 균형은 어디로 간다? 여기서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간다. 이게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율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화예요, 비재화예요? 인플레이션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비재화예요. 요 실업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죠. 따라서 똑같은 실업에 희생을 해야 되면 인플레는 낮을수록 좋고요.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내가 감수해야 되면 실업률이 낮을수록 좋아. 그래서 양쪽에 잡아다니면 요걸 이제 벡터의 방향이 요 안쪽으로 원점 쪽으로 들어오면서 최초 A점에서 이런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렇게 I0에 물론 손실 수준을 L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효용이 I1의 효용이 떨어진다. 효용이 올라갑니다. 이게 비재화니까 비재화. 그래서 무차별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손실이 작아지고 효용이 증가하고. 이게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다.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실업에 고통이 없는 물가 안정화. 이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누구는 세고전학파는 희생 없는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지. 두 번째는요, 이 세고전학파의 두 번째 물가 정책은 최적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것인데, 이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자,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최초의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인 정책이, 지금 최초의 필립스 커브의 제약 하에서 최적 정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적 정책이 아니게 돼서 그 정책을 바꿀 요인이 있으면 이게 동태적으로 시간을 따라서 일관되지 않다, 비일관성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에요. 거기 몇 군데 좀 체크를 해놓고 갈까요? 굳이 뭐 쓸 필요 없고. 자연실업률 가설은 405페이지
그 이상에서 논의한 자연실험 가설의 정책적 시사점 거기다 별표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사점은 중앙은행이 확장적 화폐금융 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할 때 노동자들이 적응적 기대로 밑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단기 밑줄, 단기 상황에서는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는 밑줄, 장기 화폐 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벗어나고 경제는 종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단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정책은 유효하지만 장기에는 무력하다. 그 무력하다는 것이 최초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고, 자, 그 밑에 다음 단락에도 여러분 체크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화폐가 장기적으로 초중립적이다 밑줄. 화폐의 중립성은 뭐냐면,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량의 변화가 실물 변수,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상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화폐의 경기 중립이에요. 그런데 화폐 초중립은 뭐라고? 통화량의 지속적인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화폐의 초중립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408페이지. 함적기대와 필립스 곡선인데, 함적기대와 필립스 곡선 거기다가 NC, 세고전학파의 주장이고요. 그 밑에 루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함적기대론자 같은 말이죠. 함적기대론자 루카스. 왜 루카스가 함적기대 혁명을 처음에 루카스 비판을 통해서 함적기대를 도입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적기대론자들은 함적기대에 의하면 몇 줄으세요? 미래 경제 배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활용, 인플레이션 예상, 완전 재견과 다르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일 마지막 줄에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라는 것도, 자, 이제 그 최적 정책의 동시적 비일관성을 좀 볼 텐데요. 그래프를 보고, 파이 U 평면에 중간에 자연 실업률 수준,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 수준, 그리고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을 지금 꼭 제로로 안 가도 되는데요. 제로로 보내려면 최초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더 낮게 표시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낮게 해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은 파이 제로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만들려고 하고, 0으로.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좀 가파른 형태의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처음에 최초에는 A점인데요.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이기 때문에 기대가 어디에 잡혀있는 SPC예요. SPC. 기대가 어디 잡혀있는 파이 제로에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필립스 커브다. 이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정부가 긴축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고 추가적인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네 가지 충족에 따라서 고통이 전혀 없는, 희생이 전혀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게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예요. 얘가 지금 긴축 정책을 공표하고 민간이 알아서 이걸 기대를 조정해서 여기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희생 없는 물가 안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봤더니 이런 점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잘 들으세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요. 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더 나쁜 점이야. 그런데 실업이 훨씬 더 낮잖아요. 실업이 낮아. 그래서 이런 점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이 필립스 제약하에서는 이런 점은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민간이 기대를 낮춰주니까 이제 이런 점도 내가 선택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아요. 이런 점이 예컨대 이 점이 요 B점보다 절대로 우월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함수를 주게 되면요. 그걸 손실함수라는 건데요. 함수를 주게 되면 요 점보다 요 점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고 그게 항상 주는 함수가 손실함수가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 이런 함수를 줍니다.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인데 u는 실업률이고요. 1차식이니까 선형이야. 그리고 이건 2차식이니까 비선형이에요. 이렇게 합쳐진 거를 준선형 함수라 그러고 손실 수준이니까 준선형 손실 함수입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처음 들어가 보면 효용함수를 배울 때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준선형 효용함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거기에 준선형 코사인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과 비선형이 섞여 있는 함수야. 우리가 로그 함수도 선형과 섞어서 우리가 준선형 함수도 만들어서 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것을 손실을 뭐 하는 게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고 요게 지금 u 플러스 개머 파이 제곱이 손실함수라 그러면 요 손실을 로스를 최소화하는 뭐 찾아야 돼?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실업률을 찾아야 되지. 중요한 것은 최초의 상태에서 여기 A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이것이죠. 처음에 최초의 필립스입니다. 이게 최초의 필립스의 제약하에서는 이런 점이 최적점이야. 그런데 요런 새로운 필립스 커브 하에서는 요 SPC1 새로운 필립스 커브 하에서는 물론 기대는 어디로 줘졌어요? 여기가 파이 1 expectation인데 요 파이 1 expectation 사실상 지금 제로예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제로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점과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초의 제약 조건에서 최적 정책은 여기로 가는 거야. 이게 고통음이 전혀 없는 물가 저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요렇게 요 제약하에서 최적점이고 여기는 최적점이 아니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모형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야 최초의 제약 조건에서 최적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거 버리고 여기로 간다. 자, 요게 목적 함수라면 뒤에 서브젝트 뒀던 제약이 있어. 제약이. 필립스의 제약이 있어. 필립스의 제약하에서 내가 손실 뭐예요? 요거 실업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 인플레이션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그러면 둘 다 제로로 보내버리면 뭐 제일 좋지. 그런데 제로로 보낼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제약이 이거야 지금. 요 제약. 요 필립스의 제약이. 그런데 어디서 손실 극소화점이 달성이 되냐면 여기 MRS U 파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MRS XY는 MUY분의 MUX예요.
mu y분의 mu x니까 mRS u 파이는 mu 파이분의 mu u가 되겠죠. 요것과 뭐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필립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지. 필립스 곡선의 우리가 계속 했는데 뭐 어딘가는 써놨겠죠.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렸네.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r. 요 제약이 필립스의 제약이 뭐야? 필립스가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평면이죠? 파이 u 평면이잖아.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h지. 그래서 요게 h가 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필립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요 손실 극소화점이 되겠죠. 근데 손실 극소화점이 보니까 요렇게 파이 값에 영향을 받고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 얘기하면 요 실업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효용함수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요 목적 함수를 MRS로 구해보면 mu 파이는 뭐냐면 이거 파이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파이가 안 들어있는 건 제로지. 파이로 미분하면 뭐예요? 2 개모 파이죠. 2 개모 파이야. 요거는 u로 미분하면 mu는 u로 미분하면 요건 1이고요. 요 u가 안 들어있으니까 제로지. 그래서 1이. 요게 h가 되면 손실 극소화가 달성된다는 것이고, 자, 파이로 정리해 봤더니 파이 스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2 개모 h 2 개모 h분의 1이 되죠. 손실 극소화점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봤더니 여기 손실 극소화 써놔요. 손실이 가장 적어지는, 다시 말하면 무차별 곡선과 요 필립스의 곡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손실 극소화점을 봤더니 뭐가 들어있지 않아? 개모 h만 들어있지 실업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업률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실업률이 아무리 변해도 인플레이션율이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해. 실업률이 여기든 인플레이션율이 변한다는 게 안 변한다는 게 안 변해. 이렇게 해서 접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의 제약하에서 두 점에서 최소점이 생길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통과를 해야 되고, 최적의 최적 정책은 B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게 더 최적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정책을 써야 돼? 여기로 가려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려면 최초에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요 긴축 정책을 사용을 공표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고통이 없는, 희생이 전혀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이게 B점이 최적이야. 그런데 B점 가서 봤더니 B점보다는 요 E점이 최적 정책이 돼서, 요거는 예상치 못한 어떤 정책을 써야지 여기로 가요? 확장 정책을 써야지 실업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서 요 B점에서 E점으로 가면서 뭘 줄일 수 있다? 실업을 줄일 수 있고 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그런데 요게 E점이 장기 균형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민간이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요 깜짝 쇼, 예상하지 못한 확장 정책은 계속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민간의 기대가 즉시 요 뭘로 파이 제로로 올라가 버린다 이것이에요. 민간이 이걸 다 알아차려. 그러면 필립스 곡선이 즉시 상방 이동하고요. 상방 이동하고 결국은 A점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래서 최초의 A점에서 최적 정책은 긴축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이런 준칙에 입각한 정책인데 얘가 재량껏 뭘 써버리면 긴축 정책 쓰다가 갑자기 확장 정책을 써버리면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손실이 더 주냐? 그렇지 않고 합리적 기대하에서 민간이 즉시 이렇게 다시 A점으로 돌려 보낼 거기 때문에 필립스가 상방 이동하면서 이게 최초의 경우가 결국은 재량의 최종 균형이 된다. 그래서 준칙 정책이 더 좋냐, 재량 정책이 더 좋냐? 준칙이 더 좋고 재량은 더 열등하다. 준칙 정책을 주장하는 애들은 새 고전학파고요. 재량 정책을 주장하는 애들은 새 케인즈 학파다. 따라서 요 새 고전학파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일관된 정책, 준칙 정책을 써줘야지 재량 정책을 쓰게 되면 후생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주장을 최적 정책이 동태적으로 비일관성을 갖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준칙 정책, 일관된 정책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적 정책이 동태적으로 비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량을 설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새 케인즈의 주장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고 새 고전학파가 너네처럼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재량 정책을 쓰면 동태적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이것이에요. 그게 지금 중간에 그래프 설명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는 11-5에 관한 것인데요. 나중에 보면 문제를 보다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이 부분은 좀 여기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중심으로 나와 있냐면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중심으로 좀 나와 있는데 최적의 동태의 비일관성은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뒤에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410페이지 보면 기억효과와 필립스 곡선 보세요. 기억효과와 필립스 곡선.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입니다. NK. 새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는 거기 기억효과라는 것이 412페이지 좀 보세요. 41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기억효과, 이력가설이라는 게 있죠. 불황 이후 실업이 지속적일 수 있는 현상을 기억효과 또는 이력가설이 한다는데 계속 밑줄을 좀 그어놓읍시다. 기억효과란 한번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 시스템 내에 계속 기억되는 현상, 각인되는 현상. 이게 기억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효과는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고 방금 기억효과의 의의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파이 U 평면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평면이 있고요.
중간에 항상 점선을 먼저 표시를 해서 자연실업률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 수준이다. 그리고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최초 균형점을 한 점, A점을 잡아두고 여기가 파이 제로, 아주 높은 10%, 뭐 20% 아주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수준이다. 우하향하는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 있다 합시다. 단기 필립스죠. 쇼틀런 필립스 커브. 최초의 제로 상태다. 기대는 자연실업률 수준이니까 필립스 곡선에서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R, 다시 말하면 자연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제 실업이 이 자연실업률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이니까 기대가 실제치와 같다, 인플레도. 그래서 어디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파이 제로에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의 단기 필립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충격이 지금 왔는데, 첫 번째, 새 케인즈는 케인즈에 이어서 계속해서 충격은 어떤 충격이라고요? 불황의 충격입니다. 총수요 감소 충격이에요. 그래야 할 말이 많아. 불황이 왔어, 불황. 불황 총수요가 감소하는 불황의 충격이 왔어. 그런데 그것도 예기치 않게 왔어. 예상 못한 상태에서, 예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불황의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실제 물가는, 불황이 오면 항상 물가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 물가는 파이 1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대는 잡혀 있어, 예상 못했으니까. 그래서 곡선 상해 이동으로 여기까지 가면서 실업의 커다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총수요가 갑작스럽게 총수요가 줄어서 불황이 와버리면 실업률이 크게 늘면서 희생을 크게 치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불황의 충격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균형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서 곡선상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희생이 나타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새 고전학파라든가 통화주의라든가 얘네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새 고전학파 통화주의는 이렇게 불황이 오면 실제 물가가 파이 1으로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 파이 1으로 떨어지면 이걸 계속 모르겠냐. 적응적 기대의 장기에도 얘를 알게 되고 함력 기대는 즉시 알게 된다. 따라서 파이 1 익스펙테이션으로 기대가 즉시 수정이 되면서 파이 1 실제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아지면서 이게 예측 오류가 수정이 되면서 필립스 곡선이 SPC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가 떨어지니까요 하방 이동합니다. 즉시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민간의 기대에 잡히는 즉시.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필립스가 SPC 1으로 가면서요 파이 1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수렴되는 즉시 하방으로 가면서 자연실업률로 돌아온다는 게 자연실업률 가설이에요.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 얘네들의 주장은 자연실업률로 결국은 복귀하니까 정부 정책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는데 가만 놔두면 복귀하는데 뭐하러?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새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 그렇지 않아? 야, 불황이 왔는데 불황이 금방 그렇게 해소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너가 봤냐? 그러면 그건 불황도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통 불황이 오면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는 요 B점에서 불황의 충격이 총수요가 감소하는 충격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된다 이것이.
그런 불황의 충격이 지속이 되면 이제 노동시장에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불황이 오면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감원을 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감원을 시키는데 여러분 기업가야 여러분이. 그럼 생산성이 높은 애들을 자르겠어요? 낮은 애들을 자르겠어? 생산성이 낮은 애들을 자른다 이것이. 그러면 생산성이 낮은 애들이 시장에 이제 실업의 증가로 나타날 건데 이게 경제가 호황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불황이면 계속 불황 상태에서는 재취업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생산성이 낮은 애가 시장에 제가 이제 잘 다니다가 나와서 실직자가 됐어. 아, 쟤는 다른 애들보다 생산성이 떨어진 애구나. 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것이에요. 이걸 스티그마 이펙트. 신호 효과. 혹은 낙인 이론. 그래서 얘는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신호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얘는 재취업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뭘 끌어올려요? 자연 실업률을 끌어올린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외부자, 내부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자, 내부자 모형.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모델. 이 내부자, 외부자 모여서 외부자라는 것은 실직자를 의미하고요. 내부자는 지금 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할 때는 실직당한 사람은 뭐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투영하겠어요? 투영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외부자는 지금 실직당한 사람인데 임금 협상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는 사람, 투영할 수 없는 사람. 요 내부자는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사협의에서 자신의 의사를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먼저 잘린다고? 생산성이 떨어진 애들이 먼저 잘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높은 임금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외부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임금이 유지가 되면 얘네들의 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네들도 자연 실업률을 끌어올리는데 왜 끌어올린다고? 실직자가 자신의 의사를 이 노사 협상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세 번째, 나중에 효율 임금 모형이라는 건데요. 효율 임금 모형. 이 효율 임금 모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임금 수준은 시장 청산 실질 임금이라고 그래. 근데 그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왜 그래? 기업가는 임금 낮게주면 좋은데. 임금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이 직장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뭐 해야 돼?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새로 뽑았으니까 교육 훈련 시켜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무슨 비용이라 그러나요? 턴오버 코스트. 그래서 노동 이직 비용이라 그러는데 노동 이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업은 임금을 낮게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임금을 높게 줘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붙잡아 두는 게 좋다는 거야. 후자죠. 따라서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이 결정돼. 그 높은 임금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효율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효율성 임금 수준에서는 수요보다 훨씬 더 공급이 많아서 초과 공급 상태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 초과 공급이 W 스타 수준에서 효율 임금 수준에서 내가 얼마든지 노동을 공급하고 싶어. 임금이 높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세케인 작화의 효율 임금 모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뒤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근데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이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시장의 이 임금 수준에서는 수요자는 조금밖에 고용 안 하려고 하고
공급자는 많이 시장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애들이 있다 이거지.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 결국은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 자연 실업률을 끌어올린다라고 말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 요 수준 자체가 불황이 장기화되면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로 돌아온다는 니네들 가정을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초의 자연 실업률 수준이 아니라 올라가 버린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 예컨대 D점과 최초의 A점을 연결한 이런 식의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얘는 어떤 필립스 커브와는 달리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통화주의가 생각하는 이런 필립스 커브와는 달리 장기 필립스가 PC, L, 롱런 필립스 커브인데 LPC든 상관없습니다. 요런 PC다 이것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요 새 케인즈의 입장에서는 요 새 고전학파의 장기 필립스와는 달리 장기에도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요 불황의 충격이 경제 시스템 내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 경제가 그거를 기억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기억 효과다. 외교원에서 뭐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근데 이게 행시에서 나오고 입시에서 나오고 행시 나오고 계속 뭐 이렇기 때문에 행시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외교원은 뭐 다른 쟁점들이 또 있으니까 그 쟁점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행시에서 나오는 필립스 커브 이론들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일은 뒤에 필립스 커브에 관한 문제들을 좀 보고 또 이제 미시기초로 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